근데 아쉽게도 제가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다른 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에 참여를 못 해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는지는 이제 이정미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런 논의가 없었구나, 제출을 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 그 양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논의하는 구조로 우리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 면에서 대선에서 뭔가 이게 피해가 될까 봐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 점을 아예 그건 배제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단 그렇지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저희가 제1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정치개혁 과제였고, 그 정치개혁 과제의 성과물로 지금 몇 가지가 쭉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떻게 국회에다 떠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을 실제로 제도화해서 완성하는 곳은 국회잖아요. 그 법률이 없이 대통령이 그걸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것을 이행할 어떤 노력, 이것이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결국 대통령이 보십시오. 민주당을 설득을 못했거나. 정치개혁 특위가 항상 보면은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움직이고 가동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성정당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알고 피해를 있고, 입었죠. 국민이 그런 피해를 부분에 입었죠. 대한 개선도 약속을 했으니까 과제를요. 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인 주도권으로 가져가시든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이 제출된 거를 제가 현역 의원님에도 몰랐다는 게 유감이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저도 아마 동참했을 것 같고, 권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 교섭단체도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했으니까 그런 데서 얘기가 안 되면 아예 논의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정치권에서 있던 말을 앞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지켜봐야 될 일이지, 옛날 일을 다시 짚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일 때까지 얘기를 하시면 언제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그럼 자유당 때 얘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과거에 행해왔던 행동들,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그냥 뱉어대는 말, 그냥 남발하는 말, 그 말을 믿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이 우리 정치 발전이 없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계속 출마해서 완주한다고 하다가 철수한 분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철수라니요? 그게 계속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국민에 거예요?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된 여러 가지 행동, 행각 중에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것들을 단일화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보면 조국 사태 때 가장 최전선에 서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정경심 유죄 나왔을 때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 규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 규탄한 게 아니고 매우 슬프다라고 표현했죠, 제가. 그럼 사법부 그 규탄한 겁니다. 정경심 유죄는 이제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의 판단 내용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수사는 명백히 과잉 수사였고, 명백히 몰아가기 수사였고, 명백히 검찰권 남용이었고, 그 과정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지개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성찰해 볼 지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될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어떤 계층 간의 격심한 의견의 차이 내지는 조건의 차이, 이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국 일가는 무죄인데 탄압받았다. 주제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랑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최 의원님 거기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자, 정치개혁 아니, 주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일 무죄인지 탄압받았다라고 내일 얘기한 적이 토론에서 없고. 정치개혁 주제로 조국 그다음에 장관 얘기할 이제 건 아니잖아요. 정치개혁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정치개혁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치개혁이 공허한 이유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이번에는 이제 불출마했지만 국회의원, 지난번 이제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는 불출마
그 당원 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강행했단 말이죠. 제가 민주당이었다면 진정한 정치 개혁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시에 주도한 사람들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그 당원 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강행했던 국민과의 기존 약속을 깼던 민주당 지도부, 당시 지도부죠. 아, 무슨 저기 보궐선거에 출마할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약속해놓고 말을 뒤집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당연히 안 믿었어요. 그 저 연동형 비례제 할 때 저 민주당 안 지킨다. 유상정당 반드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먼저 받는 국민의힘도 잘한 건 없어요. 최강욱 의원께 이게 또 매력 있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 의원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틀에서 어떤 국가에 관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예산도 따로 하게 하고 뭐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헌정사상 계속 유지돼 왔던 제도인데 지금 재헌헌법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민주적인 우리 헌법의 원리에 맞으신 건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 의원님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게 작동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직할하겠다는 얘기에다가 합쳐서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이 측근 비리하고 특수관계인 비리들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불안하고 좀 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쟁점이 그거 같아요. 저희 당이 우려하는 거는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했던 것도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보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겠어요. 라임, 옵티머스 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대장동도 수사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권력형 본부장 일가 수사가 안 됐지 무슨.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는 건 법원이에요.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는.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면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권력의 통제를 민주당은 권력의 통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게 거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국민의힘 계열이 집권을 했을 때 검찰을 이용하고 했던 것 때문에 검찰 독립과 중립의 얘기가 나온 것이라서 그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주제와 관해서 신뢰가 없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권해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권의 유혹은 있는 거예요. 검찰을 권력이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모든 권력에 있는데 우리가 당선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검찰을 그렇게 공약을 독립시키겠다는 하면 거 안 아니에요. 되죠.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경찰 수사는 왜 독립을 안 시키는 거예요? 주도권 시간 다 쓰셔도 됩니다. 끝나고 약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검사만 하고 경찰 그렇게 하면 부분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찰 부분이 이미 6대 범죄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예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다른 데는 다 줄인다고 하고 검사한테만 특권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낸 거예요. 경찰에서 지금. 답변하죠. 저보다 전문성이 아니 있어요. 저는 정말 민주당한테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선제 타격하자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는 극우 보수 세력을 촛불로 그만큼 밀어내놨는데 다시 다 살려놓은 정당이 어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캐치플레이즈가 그거더만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무슨 국민이 키웠습니까? 민주당이 키웠지. 난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말 깊은 아이고, 대표님, 생각들을 그건 좀 하셔야 된다고 너무하시네. 봅니다. 언제 민주당이 키웠습니까? 아니, 검찰하고 언론이 키웠지. 솔직히 잘 아시면서 그거는 그러세요. 그거는. 정말 저는 의원님하고 그 정의당에 대해 정말 시각 유감이에요. 차이예요. 시각 차이. 본질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저는 말씀이십니까? 그 민주당을 배신한 자한테 민주당이 키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에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은 뭐 할게요. 조금뿐이 안 남긴 네. 했습니다만 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일 토론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죠. 네.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한 우리 외교안보에 관한 이게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본인의 식견들이 좀 드러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예. 네, 그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에 따른 민생의 위기도 있지만
이게 국제 문제가 이게 커지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종합적인 지혜가 좀 드러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